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재명 대표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짜증이 심해졌다고 그래요. 화도 많이 내고 또 중진들이 그 좀 천천히 갑시다. 그 너무 지금 빨리 가잖아요. 지금 저 탄핵 이거 좀 이제 이거 말 그만하고 국민들에게 좀 집권 능력, 수권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한대요. 근데 이재명은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그리고 박찬대 시켜갖고 이거 밟아 지금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지금 본인이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왜냐? 공수처 저거 완전 뻘짓하고 제대로 안 하고 있지. 그렇죠. 지금 이 헌법재판소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적 좀 저항감들이 있지. 자, 윤석열 대통령 버티지. 자, 이러니 황당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들 이찬진, 위대훈 이 두 사람을 오늘 서울고법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항소 이유서도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때 지원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항소 이유서를 안 내면 바로 이 재판이 기각된다는 거. 네. 항소 안 하는 걸로. 네. 이게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거의 아마 목전에 지금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서를 냈고 지금 현재까지는 국선 변호인이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2명의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해서 정식 재판을 일단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마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급할까요? 이 재판의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본인이에요. 네. 지금 자기가 이 여러 가지 좀 또 빨대가 있잖아요. 네. 이 촉수를 딱 대고 보니까 법원이 요즘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지? 왜? 헌법재판소가 자꾸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니까 법원 내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좀 이게 지지받으려고 그러면 이거 지금 불명예가 많았는데 이거 만약에 이재명 2심도 안 하면 이거 나중에 법원 이거 그냥 국민들한테 진짜 패대기 맞는다. 네. 그래서 우리도 좀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런 여론들이 이 법원 내에서 꽤 많이 형성되고 있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신년사에도 보면요, 친속한 재판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 작년 11월 15일에 1심 나왔는데 벌써 12월 15일, 1월 15일 두 달 다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네. 3개월 만에 항소심이 나왔는데 2달 넘어서 23일에 1월 15일이 2달 되는 날인데 2달 하고도 일주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거니까 이것도 늦은 거라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 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 지금 이제 2명의 이찬진 변호사 연손 18기, 또 그다음에 위대훈 변호사 21기 2명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23일 날이죠. 첫 재판이 이제 시작한다는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기일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이제 아마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기일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2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게 빨리 집중 심리로 해야 된다. 네, 집중 심리 해야죠. 네. 그때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누구죠? 그 도망간 판사 강태규, 강규태. 네, 그 2주에 한 번씩 네. 하고 그랬잖아요. 네. 강규태. 네. 그리고 1심을 워낙 오래 하고 네. 워낙 1심에서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는 지금 1심 결론에 어떤 뒤집을 만한 그런 증인이나 증거나 이걸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거의 없는데 억지 춘향이라도 만들어내 가지고 자꾸만 이제 증인 숫자 늘리고 공판 횟수 늘리고 시도를 할 텐데 재판부가 단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강규태가 하듯이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그건 2주에 한 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번에 1심 재판할 때 자기들이 좀 유리할까 싶어서 그때 네. KBS 기자인가요? 예. 나와서 증언시켰잖아요. 최초로 PD요. 네, 최초로 PD 말고 왜 최초로 PD 들었던 예. 그 사람을 자기들의 회심의 그 증인이라고 하고 또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증언하는 바람에 완전히 황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최철호 PD하고 성남시장이 그 합의해서 KBS 그저 취하해주기로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거를 이제 증언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딱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다가 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그런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내야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요, 저는 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그 재판, 네. 그 다음에 내란죄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게 둘 다 끝난 상태에서 네. 제대로 된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꽤 이제 요즘 조급하면서 지금 이제 심지어는 최대행까지도 지금 오늘 고발했습니다. 이 최대행을 오늘 고발 조치를 했는데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최대행이 지금 현재 공소 집행과 관련해서 영장 집행의 당시에 이 경호처에게 왜 저 영장 집행 협조해라 왜 이런 이야기 안 하느냐 이거 직무유기다 이런 혐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참 민주당이 참 아주 법은 잘 만들었어요. 공수처법에 대통령은 공수처의 사건에 일체 개입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그렇죠. 그때 문재인 정부 그 감독님 그거를 한번 올려봐 주세요. 공수처법 제 3조 3항인가요? 거기 보면요. 이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 말이죠. 네. 공수처법 제 3조 보면요. 저 맨 밑에 보면 3항이 있죠. 3항. 네. 1항, 2항, 3항.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그 공수처장 오동훈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네. 자기 공수처법도 모르는 거예요. 참. 최상목 그 직무대행에게 그거 공수처 체포하는데 경호처 등의 그 지시를 해가지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네. 이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장이 공수처법을 위반한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고발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는 저도 저 조항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최상목 대행이 이미 저 조항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자문도 구하고 저 법을 만든 사람한테 자문도 구했대요. 네. 그랬더니 저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의 어떠한 보면 일체의 돼 있잖아요. 일체의 예를 들어 경호처에다가 협조해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관련된 그 어떠한 협조도 하면 안 된다. 네. 공수처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독립기관처럼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있다 네. 거예요. 그 수사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네. 독립 수사기관이다. 이거를 그때 저 문재인 때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검찰은 뭐 법무부 소속인데 그럼 공수처는 어디 소속이냐? 소속이 불분명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그때 나왔었죠. 참 저것도 있는 줄도 모르고 왜 공수처장한테 만나달라고 그러고 네. 공수처장한테 협조 요청하고 또 민주당은 저것도 모르고 최대행을 갖다가 또 고발 조치하고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웃기는 짜장이죠, 정말. 참 이 자신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해서 모르겠지만 공처가 참 무식한 게 진짜 참 이렇게 자기들 법도 제대로 안 보고 이렇게 하나라는 거 할 정도로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경찰에 협조 요청하면서 밤 9시에 팩스 하나 띡 보내놔놓고 사전 협의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래놓고 협조하라고 그러니 아니 경찰이 미쳤습니까 그 협조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전부 다 명분을 만들어주고 허점을 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동네북이 돼버렸어요. 지금 거의 지금 널브러져서 지금 영장 새로 신청해놨습니다만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빨리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을 하면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도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공수처가 다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결국은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박지원이 네. 아이 그저 최대행 좀 그 탄핵 그거 하면 안 돼요. 음. 그거 하면 저 난리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는 근데 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열받아 갖고 네. 최상목 대행 탄핵해버리잖아요. 네, 그 이재명 갑니다. 가죠. 예. 네. 이재명은 그때부터는 완전 프레임이 전환돼. 예. 저는 할 것도 같아요. 할 것도 같아요. 네, 저 왜냐하면 자, 우리 저 이재명이 최상목 대행 탄핵 무리수를 두도록 네. 좀 골질를까요? 그러면요 이거 진짜 국면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요 이 대통령 비상계엄은 좀 잊어버리고 네. 이재명의 저런 행동만 탄핵 이제 폭거. 부각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럼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참 국면이라는 게 애매한 게 윤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워낙 또 이재명이라는 지금 이게 또 이 쌍방에 이게 있어서 사실 참 저희가 논평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참 이 스탠스 잡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저 봐요. 저 표정도 뭐 아주 그냥 네. 뭐 무섭네요. 예. 지금 아마 요즘 웃음기 사라졌습니다. 이재명이. 그 주변에 그렇게 이제 버럭도 잘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한답니다. 뭔가 이제 좀 초조한 거죠. 불안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저 이 대통령실과 저쪽 저 이 의왕구치소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네, 두 개가 동시에. 네? 이제 뭐 이재명이 혹시라도 집권하면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냐 의왕구치소냐 음.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거죠. 자다가 가위도 많이 눌릴 네. 것 같은데. 참 어쨌건 모든 게 꼼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야 진짜 이거는 참 정말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트리거라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서 딱 이 불이 튀기면 이게 확 번지는 최근에 이 모든 큰 화재 사건도요. 전부 다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가 터지면 만약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났을 때 만약에 그냥 공포탄 하나라도 쐈으면 만약에 몇 명이 다쳤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트리거가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희들 이렇게 방송도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대통령의 저 지시가 도끼로 찍으러 가라 총을 쏴라 이 지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전쟁이라는 거 시작하는 거는 노인들이 하는데 실제로 피해 당하는 거는 젊은이들이다. 전장에 죽는 거는. 그럼요. 지금 보십시오. 다 이 뭐 윤석열 대통령 군 동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러면 피해 보는 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다 피해 봐요. 그럼요. 네? 실제로 피해 보는 거는 자, 그런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이 모든 트리거는 정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누르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거는 그겁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는 게 이거를 막지 못했다면 아마 지원님이나 저희나 그런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딱 입장을 발표하고 바로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사살 협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인간이면 야 내 가족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아무리 당대표지만 지금 뭐 좀 잠깐 숨었다가 나올게 그렇게 판단했으면 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가자 본회의장으로. 그 결정해서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막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그때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또 대통령 지킨다고 관저가고 추운데 앉아서 벌벌 떨고 대통령 밥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에이, 밥은 좀 그렇대. 밥은 안 먹고 나왔다 하는데 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